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와우 메디컬 센터 4부의 장익경입니다. 자,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있고요. 또 그런 곡식들이 아주 잘 익어서 우리 입맛을 다시는 계절인데, 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그림의 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치아가 잘 부시대거나 없고 이런 과일들, 곡식들, 또 음식들 건강하게 좀 먹어야 되는데 못 드시는 그런 고통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치아를 튼튼하게 해서 그런 곡식들 많이 드시게 하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시고 계십니다. 신세계 치과 김재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식사를 맛있게 하는, 또 음식을 맛있게 드는 그런 행복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번호 026676-0204번이고요. 026676-0314 두 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행복한 인터넷입니다. 와우 메디칼 TV입니다. www.wowmedical.tv 이렇게 치시면 오늘 3분짜리 동영상 저희가 1시간 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방송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자, 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투키브릿지예요. 투키브릿지.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키를 가지고 브릿지를 연결해서 치아를 어떻게 형성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다 심는다. 그건 뭐 좋긴 하지만 또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네.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연구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토끼브릿지의 네. 시술 원리는 보통 일반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 양옆 치아들을 삭제를 해서 예. 상당히 많은 양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치아 손실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자기 치아를 보존하면서 보초를 할 수 있을까를 네. 연구하면서 나오게 된 방법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치아 삭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투키브릿지인데, 과연 그 투키브릿지 한 내용 저희가 화면 준비하거든요. 주제 네. 시작 먼저 보고 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치나 풍치 또는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인공치아를 제작해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최근 양옆 치아에 작은 구멍을 내어 인공치아를 띄우는 고철법인 투키브릿지가 등장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인공치아 시술보다도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치료에 대한 부담도 덜고 치아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 화면을 보니까 일단 임플란트가 아닌데도 양쪽에 거서 이렇게 치아가 생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건데, 우리는 치아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이 속에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전이도 나고, 이제 성인 치아도 나는데, 이게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또 그것도 유전적으로 집안에서 치아가 없으면 또 계속 치아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으로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은 네. 보통은 풍치라고 부르는 치주염을 방치를 해서 생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치아 충치가 생긴 것을 너무 오랫도록 뿌리 아래쪽에 구름이 생길 때까지 방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 부서져서 할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선천성으로 유전성 질환에 의해서 치아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속담이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 뭐 이렇게 마지못한 속담이 나온 경우가 있어서. 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틀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틀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선풍적이었어요. 어릴 때 맞아요. 보면 부모님들, 할머니들 틀니 끼고, 이젠 내가 음식도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 잘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신 어려운 분들의 추억이 있는데, 네.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나요?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네,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틀니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브릿지라고 그래서 양옆 치아들을 네. 삭제를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예.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이제 손실된 치아를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 틀니, 그러니까 브릿지, 임플란트 역사는 이렇게 좀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임플란트를 또 대신 임플란트 브릿지 사이에 뭔가 또 현실적인 것들도 지금 오늘 말씀하신 특히 브릿지 네, 그런 것들이 또 개발돼가고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좀 알아볼 텐데 우선 네. 틀니를 좀 볼까요? 네, 틀니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틀니의 경우에는
사실 치아가 거의 남지 않은 만큼 거의 많이 빠지신 분, 예. 소수의 치아가 남은 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 보기에도 굉장히 좀 섬뜩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트니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브릿지 브릿지죠? 사진입니다. 큰 이제 의미에서 브릿지. 네. 앞니 2개가 빠진 경우를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네. 많은 삭제를 해서 치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은 네. 그 앞니 사진은 아니지만 어금니에 해놓은 그런 브릿지 그 사진의 치료 후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씌웠는데 저기서 썩으면 어떡할까요? 치료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다시 경우가 다시 생기고 꺼내야죠. 환자분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요즘 아주 선풍적인데요. 예. 이 부러진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를 대신해서 그 네. 식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티타늄 나사를 잇몸에 심어서 인공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예. 따라서 양옆 치아의 자기 치아의 손상은 하나도 주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점 때문에. 네. 그쵸. 이제 이것이 임플란트가 선풍적이고 좋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중화되게, 지금 화면에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 임플란트가. 그, 대중성을 띄기 위한 그 갈까지 뭔가 또 어떤 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 대중화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시다가, 네. 오늘 바로 주제인 투키 브릿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투키 브릿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예. 네. 투키 브릿지는 일단 가장 생체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치아 자기 치아에 삭제가 없고 예. 약간의 홀만 뚫기 때문에 예. 환자분한테도 수월하고 네. 시술하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월한 예. 그런 서로가 편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일단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진을 보면서 투키 브릿지 시술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준비했죠? 투키 브릿지의 시술 원리에 대한 예. 그런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예. 홀을 그림처럼 네. 각도 약 30~40도 정도의 기울기로 주어서 2개를 뚫습니다. 네. 가능한 한 넓게. 네. 그 다음에 반대쪽 치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의 홀을 뚫어서 예. 그 홀을 이용해서 이제 인공치아가 제작이 돼서 입 안에 부착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저렇게 홀을 뚫어서 거기다 그 브릿지네, 일종의.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홀을 뚫은 곳은 그 투키, 키가 있는 부분이고. 네네. 거기다 이제 뭐 어떤 그 홀 뚫는데 뭘 연결해서 가운데 치아를 인공치아를 딱 집어넣는 것이 그 브릿지 역할. 네. 그래서 투키 그렇습니다. 브릿지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네네. 네. 아. 2개의 키라는 뜻입니다. 네, 재밌네요. 자, 그 치료된 사진 그거 네. 보면서 한번 네, 보아볼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사진의 예. 경우에는 앞니 하나 빠진 경우를 투키 브릿지를 이용해서 회복해 예. 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자. 툭전치가 빠진 것을 예. 투키 브릿지를 이용해서 감쪽 같네요. 네네 전혀 거의 표시 나질 않죠. 근데 자기 치아의 색깔과 여러 가지 그거를 디자인을 맞추나요? 저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색깔도 색깔이지만 예. 모양까지도 그 기존 자연 치아와의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 종합적으로 그 치아 디자인은 이루어져야지 네. 환자도 만족하실 수 있고 예. 술자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티가 되는 양쪽에 그 치아를 뚫었다 그러는데 뚫은 티가 그 외관상 볼 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 안쪽으로 바깥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홀을 뚫기 네. 때문에 바깥쪽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볼까요? 네. 사진 몇 장 더 있죠? 네, 이분은 앞니 앞니가 두 빠져서 개가 저분은 그 빠진 상태로 정말 일상생활 하시고 어금니 같으면 좀 일상생활 하시기가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양이. 이제 저렇게 앞니 두 개가 빠지고 나서 보면 네. 그 치아도 얼굴의 일부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앞니 두 개 빠진 경우를 투키 브릿지에서 이제 수복해 놓은 그런 사진이죠. 이 네. 사진도 역시 굉장히 환자분도 만족하셨죠. 치아가 얼굴의 일부분이다. 네. 좋은 말씀 하셨네요. 네, 네. 정말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 호감이 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치아도 얼굴의 일부분이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 네. 볼까요? 네. 밑에 니가 빠진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분은 아랫니 전치 4개가 빠졌는데 공간이 좀 좁은 관계로 네. 인공치아는 3개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예. 숫자가 좀 틀렸네요. 예. 앞니 4개 빠진 것을 3개로 예. 회복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 네. 사진 볼까요? 네. 또 앞니입니다. 네, 또 저렇게 앞니가 빠지면은 정말
답답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사회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누구를 같은 사람 만나도. 방송할 때 방송한 사람인데 앞니 빠졌다 그러면 방송 쉬어야 돼요. 네, 쉬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네, 문제가 네. 또. 예.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네. 이제 앞니 두 개가 빠진 경우에 네. 당장은 또 아물어야 할 수 있어요. 시술을 그렇죠. 아물어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예.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 치아를 먼저 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치아를 발치한 후에 아물 동안에 사용하시도록 그래 조치를 해드리고 예. 빠진 자리가 완전히 아문 뒤에 네. 이제 오른쪽처럼 투큐 브릿지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네. 자, 투큐 브릿지가 세상에 나오면서 임플란트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 틀니는 또, 그것도 좀 할 게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장점과 특징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투큐 브릿지의 그 예.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예. 투큐 브릿지는 그 지대치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네. 시술 시간도 짧고요. 예. 그다음에 저작 기능이라든지 유지력도 높고 상대적으로 탈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체 해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술할 때 통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네. 마취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양쪽 키가 되는 그 치아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네, 그럼 치아에 우리 생리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생리빨 구멍을 뚫으면 시리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는 브릿지가 된 치아가 잇몸에 박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잇몸에 닿잖아요. 네네. 잇몸에 닿으면 그 부분이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도 뭔가 술 같은 거 이렇게 계속 그 피부에 닿았으면 어떤 또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네, 그런 경우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의 문제는 네. 비단 투큐 브릿지뿐만 아니고 일반 그렇죠. 보철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치아 상실 부위에 들어오는 인공치아가 잇몸에 지나치게 압박을 하든지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또 너무 떠 있는 경우에는 또 예. 음식이 깨서 불편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기공 과정에서 또 실제로 네. 치아에 끼우기 전에 네. 세심하게 그런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적용 대상 있지 않습니까? 네. 투큐 브릿지를, 이런 분은 하면 좋다. 이런 분은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적용 대상들이 살펴져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어떤가요? 네. 투큐 브릿지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양쪽 빠진 자리에 양쪽 이웃에 있는 지대치가 정상적인 경우, 네.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죠? 임플란트 시술에 이제 실패한 경우, 예. 그 다음에 지대치 중 한쪽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경우, 예. 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 시술 사진이 보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대치가 심하게 기울어진 경우, 예. 이런 경우 기울어진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하기가 공간이 좁아서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브릿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치아를 너무 많은 양을 삭제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지대치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예.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대치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 다리를 놔야 되는데 양쪽에 육지가 없으면 어떻게 다리를 놓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라든지 당뇨, 고혈압, 노환. 기타 이제 노환 등으로 이제 치과 치료 자체가 예.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네. 투큐 브릿지가 적당한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불행한 건강이 나빴을 때 불행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좋은 정보를 모셔서 여러분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266-0204번이요. 0266-031314 두 대 전화를 여러분에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 직접 투큐 브릿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또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큐 브릿지입니다. 투큐 브릿지의 그렇다면 구성 요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치아가 어떻게 깎고 뭔가 들어가느냐 자세히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자, 구성 요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투큐 브릿지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큐 브릿지의 그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치아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2개씩의 그 홀이 뚫리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홀을 이용해서 네. 이제 치아의 그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네. 볼드 윙이 붙고요. 네. 그 자, 윙과 사진을요. 컴퓨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네. 사진이거든요. 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네. 자, 네,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예. 치아에 뚫는 그 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뒤쪽에도 치아에 뚫어놓은 그 홀을 이용해서 예. 치아에 이제 장착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골드 윙에 이 키가 양쪽으로 하나씩 이제 예.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투키라는 용어를 썼고요. 예. 이 키를 이용해서 인공치아가 예. 밀려 들어가듯이 꽉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끼어 들어간 모습을 이제 위편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예. 정면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우리 여다지 문 있잖아요. 우리 네네. 전통문. 네. 창호지 발라 그 여다지 문 네네. 하는 거 보면, 밑에 이게 플러스가 있고,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네네네. 꽉 끼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꽉 끼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구멍 뚫어가지고 딱 고정시키면 끼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빠지지 형태는 않게.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더 빠지지 않게 튼튼해질 수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겠네요. 예, 예. 그 투큐브릿지 재질을 모르겠습니까? 옆에 이렇게 되는 거. 네, 그거는 거의 다, 예. 골드 합금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인공치아 부분은, 네. 그 상실된 그 위치에 따라서, 네. 포세린이라는 그 도자기 성분의 치아를 이용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어금니 쪽에서는 골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대부분 골드와 도자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투큐브릿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술하게 되는지 저희가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토큐브릿지의 이제 시술 광경을 이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앞니가 하나 빠진 경우를, 예. 홀을 두 개를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두 개를 뚫었고요. 예. 건너편 치아에도 이 자리와 이 자리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상을 떠서 네. 이제 비공소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홀에 이제 장착이 되게끔 예. 두 개의 키가 제작이 돼서 이제 치과에 오게 되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 키를 붙이고 난 뒤에 네. 인공치아 두 개를 끼워넣은 모습 정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마찬가지로 아랫니 두 개가 빠진 그분인데요. 아까 그 직전에 보셨던 사진에서처럼 네. 안쪽에 홀을 뚫고 예. 그 다음에 인공치아를 제작해서 예. 부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예, 두 자, 개가 여기까지 사진을 인공치아죠. 보고요. 네. 자, 그래서 투큐브릿지 시술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경우에 네. 바로 지금 본 사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자, 시술 모습을 저희가 화면에 직접 담아봤습니다. 네. 보면서 말씀 드려볼까요? 네. 네, 지금 치아 상실된 그 치아 치아 안쪽에 홀을 예.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네. 네, 선천성으로 치아가 원래부터 과민한 경우는 좀 예. 시린 거를 느끼시기도 하지만 네. 보통 경우에는 별로 시리지 않고요. 지금 네. 홀의 깊이를 재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1.5mm에서 2mm 정도의 그런 깊이를 예.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깊이와 두께와 평행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네. 지금 그림처럼 이제 인상 체득, 본뜨기라고 예. 하죠. 네. 본을 뜨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 뜨게 되면 예. 당일날 이제 진료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약 한 일주일 후에 예. 이제 기공소에서 저렇게 기공소에서 만들어지면. 제작이 돼서 오죠. 그리고 네. 모델에서 잘 맞는지 이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적정히 맞는. 그렇습니다. 네. 저 제작 치아를-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치아를 입에 붙일 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저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네. 실제로 이제 치아에 지금 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끼우고 또 오른쪽도 저렇게 끼우고요. 예, 양쪽에 키를 끼우고. 예. 그다음에 저게 이제 안 떨어집니까? 지금은 본드 없이 이제 시적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끼우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예. 치과용 강력 본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지지 예.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인공치아가 지금 저렇게 치아 색깔도 그렇고 좋게 많네요. 네. 이제 앞니 경우에는 색깔이라든지 모양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용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이 네. 없다고 판단될 때 네. 이제 완전하게 붙이게 되죠. 본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런 단점 좀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보다 굉장히 수월하지만 이렇게 이 치아 이렇게 젖혔을 때 네. 이쪽에 안쪽에 그런 색깔이 치아가 다른 색깔이 좀 보일 수 있는 그 네, 그렇습니다. 활짝 입을 고개를 젖히면서 웃으시는 경우에 바로 앞니에 하신 경우라면 그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치아 색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서 네네 재료가 발달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네. 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했을 때 그 치료 전후의 모습들 저희가 사진 중장에 있거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몇 장이 되는데 네, 지금 이분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예. 앞니 4개가 빠진 분입니다. 4개가? 4개 빠진 분인데 예. 지금 송곳니하고 송곳니거든요. 그 네. 송곳니와 송곳니를 이용해서 토끼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진에서는 앞니가 지금 너무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각도를 잘못 잡아서 그렇고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예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이분도 아랫니 4개가 빠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투큐브릿지를 시술한 건데요. 송곳니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홀 2개를 뚫고요. 예. 이쪽에도 뚫고 이 4개가 인공치아로 지금 부착이 된 그런 사진입니다. 예. 네. 그래요. 자, 또 볼까요? 네. 네, 아까 같은 환자의 사진입니다. 4개 예. 빠진 경우를 4개를 인공치아를 지금 회복해 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저 색깔이 전혀 다른 치아하고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윗니 같은데요. 네. 윗니 4개. 앞니 이제 윗니 4개가 빠진 경우인데 고민이 많이 더 시켰어요. 치아가 많이 빠져서. 네, 그렇습니다. 4개가 빠져 있기도 하지만 예.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이제 투큐브릿지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예. 그 이제 투큐브릿지를 인상을 뜨고 예. 투큐브릿지 제작 과정 중에 임시로 사용하신 치아들이 예.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은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투큐브릿지로 이제 회복을 해놓은 것이죠. 치아도 네. 훨씬 이제 색깔 매치도 잘 되고 예. 크기도 적당하고 예.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분은 네. 이제 선천성으로 측절치들이 결손이 돼 있었습니다. 이 그러네요. 부분과 예. 이 부분이 결손이 예. 돼 있어서 그나마 앞니 사이로 이제 벌어져 있었던 것을 네. 약 2년에 걸쳐서 교정을 하셨어요. 네. 교정을 해서 공간을 한쪽으로 모으고 네. 앞니는 앞니대로 이렇게 붙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들이 잇몸이 많이 치아를 덮고 있어서 네. 예쁘질 않아요. 네. 치아 그 귀가 치관 길이도 짧고 여기에 인공치아가 들어간다 해도 네. 좀 너무 짧은 네. 그런 치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치은 성형을 같이 네. 복합적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네. 치아 길이도 길게 보이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키브릿지로 회복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네. 이 치아와 이 치아 선천적으로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투큐브릿지가 저런 경우 가능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인데 어금니도 가능하다면서요? 네네 어금니에서 지금 이 자리 경우에는 예. 빠진 지가 오래 지나서 예. 이 뒤쪽 어금니가 좀 기울어졌습니다. 어. 기울어져서 이 공간이 너무 좁게 되면 네. 임플란트를 심을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게 되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네. 교정 치료를 해서 이 어금니를 똑바로 세우고 예. 그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경제적으로 참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예. 이번은 투큐브릿지로 이렇게 어금니 빠진 경우를 네. 이렇게 회복을 해놓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사진 보니까 그 감쪽같이 또 이렇게 내 치아처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투큐브릿지 경우에 네. 보통 그 2번 방문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예. 각각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에 끝나게 되죠. 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탈 끝나는 시간 한 일주일 정도? 네. 굉장히 빠르죠. 예. 예. 그럼 일주일 동안 뭐 그냥 특별하게 자기가 치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네. 임플란트처럼 뭐 끼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불과 예.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앞니 부분이라면 그 일주일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네. 앞니 부분에는 그동안도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고 예. 어금니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심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지내시다가 예. 이제 인공치아를 장착을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를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 통 받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죠? 예,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내일 좀 추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옷 입으시고 창문 이제 꼭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좀 변화가 있으신지 얼굴에? 예, 저는 왼쪽 어금니, 예. 두 번째가 자꾸 아파가지고, 네. 치료를 했습니다. 네. 신경치료를 하고 아멜감인가 뭐 그걸로 떼었는데요. 네. 자꾸 흔들려요, 그게. 아, 흔들린다고요? 예, 그리고 음식을 씹기가 좀 힘들고, 아프고? 예,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빼야 된다는 그 결론이 자꾸 나오는데, 치근 자체도 좀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엑스레이도 찍어보셨죠? 예. 네. 엑스레이상의 그 치아의 뿌리는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아멜감 떼온 자리가, 예. 찌뿌리가 좀 안 좋다고. 네. 지금 빼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자, 저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연세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59입니다. 네. 자, 굉장히 젊은 목소리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네.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어금니 하나를 신경치료를 하셔서 그동안 이제 떼어서 쓰시다가 예.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흔들리시면서 이제 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 경우에 이제 치아를 빼시게 되면 예. 그 양 옆으로 남은 치아들이 예. 튼튼하신 경우에 예. 이제 투피 브릿지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치료한 자리 바로 뒤쪽으로, 안쪽으로, 네. 이가가 아래에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이 함몰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제일 뒤에 게 하나가. 네, 그런 경우에 투피 브릿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 치아가 빠진 자리에 그 양 옆으로 남은 치아들이 더 튼튼해야지 가능하십니다. 예. 특히나 어금니 쪽에서는 그런데요. 예. 만약에 그 뒤쪽 치아들이 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치료해서 이제 가능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더 자세하게는 진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것은 예. 진찰을 해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예. 자, 이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만 하면, 네. 예. 자, 여보세요? 네, 전화는 내려온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치아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10개가 빠졌다는 좀, 아무래도 그 다리가 강이 좀 길면 다리 놓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이 좀 좁으면 다리 놓기 하도 쉽고. 네네. 이게 한 번에 몇 개까지나 할까요? 치아 상실된 게. 네, 보통 이게 이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개수는 이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네. 양 옆에 남은 지대치가 튼튼한 경우 예. 앞니 쪽에서 4개까지 이제 저는 많은 수는 회복을 했고요. 예. 어금니에서는 이제 작은 어금니 경우에는 2개, 그다음에 큰 어금니에서는 1개까지는 예. 큰 어금니 경우에는 저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이제 2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짧은 수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니 쪽에서는 4개, 작은 어금니는 2개, 네. 보통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는 것은 이제 상실된 내 몸의 어떤 문제점들을 바꿨을 때 내 몸하고 얼마큼 인간 친화적이냐. 이것이 또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요. 네네. 이 투키 브릿지에 사용하는 것들, 투키 브릿지 자체는 인공치아, 내 치아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또 공통점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음식 먹을 때 맛은 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네. 이 투키 브릿지를 지금 제작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금속이 대부분 골드와 세라믹이라고 하는 도자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자연 치아와의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그런 불편하거나 그런 이상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요. 이 숫자가 많은 거, 그다음 크기, 그다음에 얼마큼 수명이 연장되느냐.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는 좀 알아봤으니까 투키 브릿지에 하나 했을 때 수명 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투키 브릿지의 지금 수명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시술받는 환자분들도 궁금해하고 계신데
상실된 치아를 몇 개를 회복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하나 회복한 경우가 훨씬 유리하지요. 두 개를 회복한 경우보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지대치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서도 수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런 브릿지의 그 수명과 비슷하다고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그 브릿지를 하셨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네. 보초를 하신 상태 분들도 그걸 빼고 이 투키 브릿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나요? 이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투키 브릿지가 아주 유용한 그런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예. 그게 아마 사진이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미 하셨던 분들도 빼내고 다시 할 수 있느냐? 이해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의 좀 예. 윗니 어금니가 하나가 빠진 경우인데요. 예. 지금 바로 이 앞니 3개가 인공치아로 보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3개를 벗겨내서 이 치아와 연결하는 5개짜리 그 보철을 보통 이제 권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시거나요. 지금 투키 브릿지에서는 이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이 인공 치아의 그 뒤쪽으로 홀을 뚫어서 투키 브릿지로 연결한 사진입니다. 이 기존의 3개 보철물은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죠. 아, 예. 환자분은 굉장히 많은 네. 비용상의 절감과 고통도 많이 예. 줄어들게 되는 경우죠. 예.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네. 이분도 이제 인공치아인데 이제 표시가 좀 나긴 나죠. 이 예. 두 개가 인공치아고 예. 바로 겨치아가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걷어 제거하고 네. 하면은 외관상으로는 더 예쁠 텐데 네. 그조차도 이제 환자분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싫어하니까. 그러죠. 예. 이 치아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고 네. 이 치아 뒤쪽에 홀을 뚫어서 현재 키가 부착된 모습입니다. 네. 기존 보철물을 그대로 이용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인공치아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 다소 심미적으로 이제 이미 까만 그 예쁘진 위에 않지만 치아 몸이, 잇몸이, 네. 뭐 상실된 부분 때문에 저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치아는, 이 투키 브릿지로 가능하다.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시술을 한 경우가 예. 되겠습니다. 2장 더 남아있는데, 네. 브릿지를 혼합한 경우죠. 네, 네, 브릿지와 혼합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분은 아래 앞니 하나가 빠진 것을 브릿지로 했었는데 예.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쪽에 걸었던 그 지대치 자기 치아가 또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예. 이 치아를 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예. 바로 옆 치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깝고 이제 환자분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키질 예.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치아는 그대로 원래 삭제했던 치아는 다시 크라운으로 씌우면서 네. 이 치아의 안쪽에 홀을 뚫어서 투키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치아 손상은 일어나지 않았죠. 씌운 치아는 다시 원래대로 씌우고 예. 그 옆 치아만 홀을 뚫었기 때문에 아주 치아 보존적으로 아주 잘 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자, 이분도 이제 윗니 사진인데요. 이제 여러 개의 그 보철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치아들이 같이 네. 빠지면서 하나만 남았어요. 네. 그냥 삭제하는 형태로 남아버렸죠.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다시 이제 이 치아와 이쪽 네. 치아가 또 삭제돼야 돼. 이제 보통 운명이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다른 치아들은 더 이상 삭제하지 않고 네. 이쪽 반대쪽 송근이에만 홀을 뚫어서 투키 브릿지로 회복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렇게 이제 뭐 브릿지를 했던 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보철 하신 분도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네. 이 투키 브릿지의 시술 대상이 안 되는 분들, 불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경우 하지 않을까요? 투키 브릿지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 맨 마지막 어금니 쪽에서 상실된 경우, 예. 양쪽에서 기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대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치아 상실 개수가 많은 경우도 네. 물론 더 어려운 경우에 포함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도 저희 상담을 받고 있지만요. 이제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 네네. 많은 분들한테 또 상담도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한 것이 우리가 와우메디칼.tv를 여러분이 치시면은 한 시간 동안 다 보기 힘드시잖아요. 네네. 3분 동안 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그런 네. 걸 통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인터넷에 사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건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20세 여성인데요. 선천성으로 측절치 치아가 없어서 앞니 사이가 많이 벌어져 교정 치료 중입니다. 교정이 끝난 후에 보철을 해야 하는데 토끼 브릿지로 예쁘게 가능할까요? 측절치 치아,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치아란 그 보통 대문이라고 부르는 앞니 예. 바로 옆 치아를 말하는 그 용어입니다. 예. 보통 선천성으로 치아가 개선되는 경우에 예. 측절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문이 사이, 앞니가 사이사이에 송송이 벌어져서 굉장히 미적으로 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공간을 모아서 아까 그 치료 사진에서 네. 보여준 분과 비슷하네요. 그런 경우 교정을 하시게 된 뒤에 그 공간을 정리를 네. 해서 그 공간에 토끼 브릿지로 예쁘게 얼마든지 예쁘게 가능하십니다. 네. 네, 희망을 가져오셨다는 가져오도록 얘기시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희망을 같이 바랍니다. 20세 여성이니까 아직도 창창하시잖아요. 네, 네, 이쁘게 그렇습니다. 사셔야 되는데. 네. 자, 두 번째 올라온 질문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는 어금니를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금니에서는 그 불리한가요? 또 제가 아래 어금니가 양쪽 다 2개씩 없거든요.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임플란트나 부분 틀니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비용이지만 수술을 해야 하고 틀니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 같은데. 예, 아주 지금 이분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어금니 2개씩이 없는 경우에 예. 기능적으로나 수명을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임플란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이제 틀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네. 지금 어금니 2개가 없고 양쪽으로 남은 치아들이 정말 튼튼하지 않으면 예. 이 토끼 브릿지는 사실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네. 어금니 2개면은 씹는 힘과 이런 저장력이 굉장히 센 이빨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잇몸이 튼튼하고 치아들이 튼튼해야지 토끼 브릿지를 하실 수 있고 네. 이제 좀 토끼 브릿지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저희가 세 번째 질문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까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앞니 8개를 보철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 맨 앞니 하나가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빼야 하는데 문제는 8개 보철 치아를 모두 벗겨내고 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개의 치아를 다시 보철을 하라는데 제 경우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토끼 브릿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 예전에는 다 벗겨내고 예. 8개의 치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다 벗겨내서 그 해당 치아를 빼낸 뒤에 네. 뺀 자리가 아물면 다시 또 그 8개를 해야 됐죠. 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토끼 브릿지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네. 그 8개의 그 보철 중에서 그 해당 부분만 잘라내서 예. 치아를 빼내고 네. 그러면 8개 중에서 그 1개 자리만 비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 양쪽이 다 보철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 보철 뒤쪽으로 홀을 뚫어서 예. 인공치아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든지 아무리 좋은 그 예술이라 할지라도 이게 부작용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면 이거 좀 난감합니다. 혹시 그런 건 없는지요? 예, 토끼 브릿지라고 해서 특별히 가지는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없습니다. 예. 네. 후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홀을 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치아가 하나가 한두 개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칫솔질 할 때하고 또 이 관리할 때하고 또 음식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렇게 주의할 사항들,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토끼 브릿지나 어떤 마찬가지로 다른 보철병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임플란트를 하셨던 브릿지를 하셨던 토끼 브릿지를 하셨던 자기 몸이 아닌 그 네. 인공물이 입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법이든 청결한 그런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어떤 방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적절한 그런 위생 관리와 이솔질 이게 최고라고 하겠고 네. 뭐 그거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다른 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이
인공치아, 사람의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 의학적인 어떤 그 미래 비전.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치아가 아파서 이제 집에 그냥 그 참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돈 들어가고, 오래 걸리고, 그냥 뭐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아예 공부 한번 더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입안에서 생기는 치아의 그 상처라든지 그런 충치는 비가역적인 질환입니다. 가만히 놔둬서 저절로 낫질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입안에는 항상 조그만 이상이라도 생기면 아직 문제가 크지 않을 때 네. 치과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치아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좀 하시고 정기적인 그런 구강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꼭 권합니다. 나중에 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 칫솔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여기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뭐또 칫솔질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333이라고 해서 예. 식후 3분 이내, 예. 그 다음에 하루 3번 이상, 네. 그 다음에 3분 이상, 네. 그 333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좀 꼭 지켜서 해야 해주시고, 되고. 그 다음에 버리시를 하신 분들의 뭐 칫솔질 방법. 예, 칫솔질하는 방법은 우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칫솔질을 옆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옆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치경부 만무증이라든지 시린 증상이 따라옵니다. 꼭 예. 위아래로 하시고 예. 옆으로 하시는 동작이 잘 꼭 없애야 되는데 오래 익숙해지신 분들은 잘 못 없애셔요. 이거- 그런 분들은 그렇죠. 회전법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동 칫솔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는 꼭 하지 마시기를. 치아의 그 안쪽이 부탁드립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쪽. 이 안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안쪽도 거기까지 치아를 세워서, 칫솔을 세워서, 네. 안쪽으로, 바깥으로 칫솔 안쪽으로 버리는- 넣어가지고, 네. 거울 앞에서 양치질 하는 경우에, 버려주는. 네. 그, 치약 거품이 거울에 튈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러 가지 도움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여러분 또 새로운 치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견된 치아를 집어넣고 음식 맛도 잘 먹고 또 치아도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생활의 경쟁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치과의 김재현 원장과 투키 브릿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또 전화가 또 많이 다른데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치과의 김재현 원장과 함께 했고요. 자,